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스경제 시청자 여러분. 마스터 천윤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조금 기본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대부분의 우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동평균선 정도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매매함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떻게 보면은 보조지표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게 또 매수 타점이죠. 충분히 매수 타점, 또 매수 타점보다 중요한 부분이 매도 타점이죠. 매도 타점. 이 두 부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실전 매매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이 무엇이지 하시는 분명히 줄이니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일단 개념 정리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기간별 평균 주가를 산출하여 선으로 이어진 그린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5일 동안 해당 종목의 평균 가격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일선이 될 수 있겠죠. 5일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일 동안 해당 종목의 평균 가격은 11선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충분히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는 조금 기본 개념은 잡히셨을 거예요. 거고, 이동평균선에는 또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5일 이동평균선 있죠.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5일 일주일의 심리라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의 일주일간의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주일은 7일인데 왜 5일의 가격 평균이 심리선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주일은 7일이 맞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 맞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날은 5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주일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5일이 일주일인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최근 5일의 주가 흐름의 심리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런 성향이신 분들 있죠. 나는 조금 이 단기 트레이닝을 좋아한다. 단기 트레이닝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을 상당히 유용하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은 해당 종목의 한 달간의 좀 가격의 심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21선이 한 달이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는 게 평균적으로 22거래일 정도 매매를 합니다. 쉬는 날 빼고 22거래일 정도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매매의 조금 심리 상태다. 이 종목의 가격 현재 평균의 심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의 월간 주가의 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간 주가의 흐름이다. 자, 이렇게 또 텍스트로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좀 힘드실 텐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파란 선이 5일선입니다. 이 파란 선이 5일선이고요. 자, 그리고 이 노란 선이 20일선입니다. 이 노란 선이 20일선입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은 21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가의 평균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주가랑은 좀 이런 식으로 괴리가 나타날 때가 많죠. 예, 괴리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 5거래일 동안 파란 선이 5일선이라고 했죠. 5거래일 동안 이 주가, 현재 주가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항상 이 현재 캔들과 좀 가깝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구간대,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깨지는, 무너지는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절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던지 대응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나는 스윙으로 조금 매매를 하신다. 스윙 투자. 종목 하나 선별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쨌든 뭐 3일, 5일 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약간은 한 달, 2주, 3주, 한 달 정도는 충분히 홀딩을 하면서 최대한 이 종목의 좀 가치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21선이 아래쪽으로 돌파될 때는 손절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수익 구간이었다, 내가 21선이 무너져도 수익 구간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이 무너지는 순간 일부 차익 실현을 또 하는 그런 또 매매 전략으로 이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가 됩니다. 일단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60일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수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수급일까요? 해당 종목,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있는 종목을 누가 샀느냐, 그리고 60일 동안 이 종목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요 매집원이 있을 겁니다. 예. 현재 해당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요 매집원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 녹색선이 어떻게 보면은 60일선이거든요. 녹색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이 어떤 선이라고 했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했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해당 종목, 현대제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종목이 약간 눌림목이 오고 있죠. 눌리고 있는데 이 60일선, 이 녹색선 근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0일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60일선이라는 거는 현재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의 주요 매집원들의 평균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가격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이 60일선은 상당히 좀 중요한 선이 되겠죠. 60일선을 지켜낸다면은 그동안 이 종목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핸들링을 하던 주요 매집원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60일선이 강하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60일선이 강하게 무너지게 되면은 여태까지 이 종목을 핸들링 했었던 매집원이 이탈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탈된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집원이 이탈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무너지게 돼 있죠. 예. 아래쪽으로 조금 하방 압력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 우리가 매매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5일선, 11선, 21선 무너질 때까지도 버티셨다면은 60일선이 무너졌을 때는 중기적인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하방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로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60일선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일선까지는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120일선입니다. 121선까지는 우리가 잘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121선이라는 거는 여기 써져 있듯이 경기선입니다. 경기선.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 예.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그죠? 당연히 우리 경기 사이클 역시도 좀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갑니다. 예. 121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선, 경기 사이클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거의 없으세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은 강제 장투가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손실이 길어져 가지고 강제 장투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야, 난 이 종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장기 투자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121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5일선 그리고 21선 60일선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했죠? 이 파란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 트레이닝에 우리가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가격 평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2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보고 있는 종목의 월간 평균 가격입니다. 월간 평균 가격이에요. 월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 21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좀 중요하다. 특히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한번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은 2주고 한 달이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아래쪽에 61선이 버티고 있죠. 61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61선은 매집원 수급선이다. 매집원 수급선이다. 61선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핸들링 하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또 핸들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60일선은 현재 해당 종목의 시세를 핸들링하는 주요 매집원의 가격 평균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60일선이 무너졌을 때는 크게 하방 랠리가 조금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60일선을 무너뜨렸다 했을 때는 선절매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제 장기 투자를 막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벨트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60일선이 무너졌을 때는 강제 장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60일선이 무너졌을 때는 선절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일단 이 정도 개념만 잡으셔도 아주 성공한 겁니다. 아주 성공한 건데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대부분의 서적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럼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뭐냐? 골든 크로스라는 건 이 단기 이평. 만약에 5일선이라고 지정할게요. 5일선이라는 단기 이평이 5일선보다 더 높은 21선 중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죠.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아래쪽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서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냐면은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위쪽으로 상향 돌파가 나오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고 선절을 했던 여태까지 습관들, 선절을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선절을 하고 나서 후회했던 기억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로 이용하시면은 100점 80회입니다. 100점 80회예요. 이동평균선은 절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로 이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로 접근해야지만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로 이용하면은 100점 80회.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매매를 임하시게 된다면은 그럴 때는 승률은 100전 85승까지 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수렴과 확장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럼 이해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느냐 매매함에 있어서 자,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골든 크로스 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왔습니다. 자, 흔히 많은 서적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단기 이평 파란색이 5일선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노란선이 21선이라고 했습니다. 예. 단기 이평 5일선이 21선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예. 잘못된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대 매수 대응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쭉 빠졌던 경험이 10번 매수를 했다면 7, 8번은 골든 크로스 나오면 올라간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10번 매매를 했다면은 7, 8번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맛봤던 기억이 번뜩하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왜? 잘못됐다기보다는 확률이 낮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잘못됐다기보다는 확률이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이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죠? 단기 이평이 자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선절매를 하라고 많이들 알려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자,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선절했던 기억들도 많을 거예요. 선절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나 이 데드 크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승률이 낮다 이거죠. 승률이 상당히 낮은
구시대적인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구시대적인 매매법이고,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이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수렴과 확장에 대한 이해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걸 알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주가는 파동이에요. 파동. 주가는 파동. 수렴과 확장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 반복. 수렴과 확장의 무한 반복. 수렴이란 건 뭐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수렴이죠. 모이는 게. 확장이라는 건 이게 아래로든 아니면 위로든 퍼져 나가는 게 확장이죠. 자, 그렇다면 주가는 자, 이런 수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수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아래쪽으로 빠지든 위쪽으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또 수렴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모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 수렴과 확장을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왜 수익이 꾸준하게 안 나느냐? 수렴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확장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수렴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확장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문제죠. 자,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처럼 노란 선, 빨간 선, 파란 선. 자, 이게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구간대, 이동평균선이 붙어있는 구간대에 매수를 들어가야지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이죠? 이동평균선이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모여있죠. 지금 모여있는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야지만 크게 수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수렴이죠. 포인트예요. 매수는 어디에서? 매수는 수렴 구간에서. 매수는 수렴 구간에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 이럴 때 시세가 이만큼 나왔을 때 매수로 들어갑니다. 시세가 이만큼 나왔을 때 매수로 들어가요.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왔을 때 매수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버티고 나니까 또 올라가 줬어요. 이건 상당히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나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수렴과 확장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눌림목, 상당히 가격이 일정 부분 이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고 해도 안 하십니다. 매수를 하자고 해도 안 하셔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자고 하면 잘 하십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매수는 언제나 시세가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이런 수렴 구간에서. 매수는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수렴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데 항상 확장이 나오고 나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신다고. 이런 데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이런 곳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내가 사고 나서 맨날 떨어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정말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렴이라는 매수는 어디에서? 확장이 아닌 수렴 구간에서 하는 거라고요. 매수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아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대,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수렴되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종목이 밀리더라도 손실은 적고
손실은 적고 수익은 배가 되는 겁니다. 수익은 배가 되는 겁니다. 10% 먹을 수 있는 거 30%, 40%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눌림목 구간 또는 이 수렴 구간,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이런 구간대들,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이런 구간대에서 항상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되어 있는 모여있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동평균선이 자 틈이 많죠. 여기 보면은 구멍이 이만큼이나 있잖아.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동평균선이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일부 차익 실현을 이 아래쪽 아랫단 이 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이만큼 확장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대일 겁니다. 자, 이런 구간대에서 바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매수는 잘하는데 이 매도 타이밍 어떤 지점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렴을 거치고 난 후에 확장이 되는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확장되는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매매함에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분할 매도죠. 분할해서 매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끊어서 매도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매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수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런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 싶으실 때는 어떤 구간에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11선 11이평 11 이동평균선 예. 이 빨간 선이 11 이동평균선이거든요. 5일선이 무너지고 11선이 아래쪽으로 살짝 깨져 무너지는 이런 구간대. 자, 이런 구간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확장이 되고 나서 11선이 무너지는 이런 구간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자, 나머지 부분도 또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11선이 무너지는 구간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은 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올바른 매수 타이밍에서 좋은 종목 사셔가지고 수익은 조금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확장이 되는 구간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워가시는 겁니다. 주가는 파동인데 수렴 구간에서 항상 매수를 하시고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장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확장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기존 했던 습관 반대로 하시면은 누구나 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수렴, 확장,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고 제가 써왔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빨간 선, 파란 선, 그리고 노란 선이 모여 있죠. 이동평균선이 지금 모여 있는 구간대죠. 모여 있는 구간대에서 뭐 하자고 했죠? 모여 있는 구간대에서 매수하자. 모여 있는 구간대에서 매수하자.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확장이 되는 구간 속에서 11이평. 자, 포인트입니다. 자, 메모하시고 11
10일 이동평균선. 예, 11이평. 11이평이 깨지는 구간에서 뭐 하자고요? 일부 차익 실현하자. 일부 차익 실현하자. 전체 차익 실현하실 건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은 자, 여기 또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여지는 구간대가 있죠. 눈에 보이시죠?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여지는 구간대에서 뭐 하자? 또 매수하자. 쉽게 또 매수하자. 예. 자,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매도는 이런 식으로 자, 이동평균선이 확장이 됐죠.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던 게 벌어지고 있잖아. 선들끼리 친했는데 멀어지고 있잖아. 가까워졌었는데 가까워졌을 때 매수하는 거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그때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매도 타이밍은 기억하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자. 정말 쉽죠. 매매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하는 겁니다. 매수는 어디에 사자? 수렴 구간.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 매도는 어디에 사자? 확장 구간.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10일. 자, 포인트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자.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목매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렴과 확장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평선,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보다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본질에. 예. 이동평균선이 자, 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모여있죠. 예. 엄청나게 모여있죠. 이동평균선에 자, 한 가지 팁이면은 수렴 기간이 길수록 주가의 폭발력은 강해집니다. 400% 올라간 차트거든요. 400%.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폭발력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매수를 잘 안 하셔요. 왜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여지껏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매수는 수렴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눌려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이런 400%의 엄청난 폭발력 또 한 번씩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 구간은 여기 1번,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매수 구간입니다. 2번. 자,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3번. 잘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구간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1번. 예. 아니면 이런 데. 2번. 예. 이런 데요. 이런 데. 자,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1번, 2번, 3번과 검정색으로 칠해놓은 1번, 2번, 3번의 큰 차이는 분홍색에서 들어가신 수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종목이 밀리더라도 손실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손실 금액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꿀같은 강한 종목의 상승 힘을 느껴볼 수 있고 큰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으로 칠해놓은 1번이나 2번 구간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뻔해요. 손절 아니면
손절 아니면 남들 50% 먹을 때 5% 먹고 좋다고 5% 먹고 만족하고 나오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들 50% 이상 수익이 날 때 이런 1번, 2번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에 만족하는 하등 의미 없는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 꼴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렴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하고 수렴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 확장 구간에서 뭐 하자? 매도하자. 수렴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 확장 구간에서 매도하자. 이거는 이 부분은 외우세요. 그냥 이 부분은 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렴 구간에서 매수하고 확장 구간에서 매도하자. 이것만 외우신다면은 일단은 잘못된 매수 타이밍은 가져갈 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렴 구간에서 매수하고 확장 구간에서 매도하자.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종목을 보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도체 쪽이 강하죠. 반도체 쪽이 강하고 특히나 우리 이제 그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삼성전자 뭐 우리 국내 주식 하면은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 사는 게 뻔합니다. 예, 삼성전자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현대차 그렇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뭐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 뭐 누구나 아는 거기에서 조금 더 주식 매매한 지가 조금 이제 경력이 되셨다 하시면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제 사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오늘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그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일봉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주봉을 먼저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좋고 안 봐도 뭐 왜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쨌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뭐 많이 종목을 끌고 간다고 해도 한 달, 두 달 정도에서 매매를 마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월봉까지는 뭐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뭐 딱히 뭐 한 달, 두 달 정도 종목을 끌고 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봉부터 보는 습관 들이십시오.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1월달 상당히 시세가 좋았죠. 올해 1월달 98,000원 고가 갱신 이후에 이 8만원대 구간에서 대략 7개월 이상을 눌려왔습니다. 가격이 횡보를 했죠. 7개월 동안 가격이 횡보를 했고 오른쪽으로 횡보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우리가 차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모여 있습니다. 노란선, 빨간선, 파란선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죠. 자, 제가 이 직전까지 무슨 말씀 드렸었죠? 이동 평균선이 수렴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확장 시에 폭발력은 강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 시에 폭발력은 강해진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또 탈환했죠. 매출액으로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7개월에 장기 눌림목, 장기 횡보를 마치고 폭발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간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덤벼볼 만한 종목이 다시 된 겁니다. 한 번 정도 덤벼볼 만한 종목이 된 거예요. 덤벼볼 만한 종목이. 혹은 현재 삼성전자 올 1월 달에 국내 증시 좋았을 때 이런 9만원 구간에 사가지고 강제 장투하시는 분들, 강제 지금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의 빵빠레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매수가가 회복될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덤벼볼 수 있는, 그리고 홀딩하면 매수가가 회복될 수 있는 구간대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주봉을 분석했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주봉을 분석했을 때, 주봉을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짧은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죠. 짧은 관점으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일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전까지 배웠던 부분을 잘 상기시켜 보십시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짧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은 놓친 겁니다. 이미 확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죠? 이미 확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놓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야 돼? 매수를 지금 막 따라 들어가야 돼?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뭐라고 했죠? 주가는 파동이에요. 주가는 파동. 올라갔으면은 또 내려와요.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내려와요. 자, 올라가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조정이라고 표현하죠.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배웠잖아.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 다 배우셨잖아, 오늘. 이제 확장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수렴 구간을 기다려야죠. 수렴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렴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건대 다음 주부터는 8월 둘째 주부터는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마음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5일선, 그리고 10일선, 그리고 20일선이 보여지는 구간대까지는 기다려보세요.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모여지는 구간대까지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차트를 쉽게 만들어 볼게요. 이 파란색이 5일선입니다. 파란색이 5일선이고, 빨간색 선이 10일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20일선입니다. 노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예. 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모여지는 구간대가 생길 겁니다. 이 모여지는 구간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모여지는 구간대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렴 구간을 기다리자고 했죠. 지금처럼 이미 이제 확장이 시작됐을 때는 누구의 영역이냐? 기존 보유자들, 기존 이런 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 이런 확장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고, 우리처럼 삼성전자를 지금 나는 미보유 중이다, 사고 싶은데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확장 구간에서 매수 따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수렴 구간을 기다려보자 이거죠. 수렴 구간을 조금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분명히 수렴 구간은 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 구간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면은 기술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누구나 한 번 정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호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삼성전자 수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도 한번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국내 증시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올해 1월 초에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나서 근 7개월 동안 장기 횡보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장기 횡보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 직전 차트, 삼성전자보다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주지 않았죠. 이동평균선들이 아직 모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매수의 기회가 곧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자, 현대차를 일봉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제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결국 주식 매매라는 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연속.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이동평균선이 수렴될 때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 듣고도 나는 조금 아리송하다, 나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 공략해보고 싶은데 이 강의 한번 들은 부분 가지고는 공략하기가 좀 힘들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메신저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추가 교육도 해드리고 현대차나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을 한 번씩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는 결국 기다리자. 무엇을 기다리느냐? 수렴이 나와주길 기다리자.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을 기다리자.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7,500원 단에서 주가가 옆으로 조금 눌려줘야지, 눌림목이 형성이 돼야지만 이동평균선이 수렴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동평균선이 275,000원 부근에서 227,5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는 눌림목을 거치면서 횡보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는 구간대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교육 듣고도 아리송하다, 또는 현대차 공략해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공략해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하기 조금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앞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메신저 오시게 되면은 제가 충분히 추가 교육도 해드리고, 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재미없었지만 이제 재밌는 장이 시작될 겁니다. 안정적인 대형주들 매수 타이밍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